계좌번호 타투가 화제가 됐을 때 엄청 놀랐어요. 계좌번호 타투가 있어? 여기 이거 많이 하셨구나. 여기 그러니까 몸을 도와줘. 아주 거꾸로 했어. 거꾸로 했대. 자기가 보기 편하게. 진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좋네. 여기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실제로 쓰는 은행 계좌? 실제로. 비밀번호까지 있는 건 아니지. 그거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계좌번호를 저는 쓸 일이 없었는데 은행 가니까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 너무 불편하다 하고 맨날 바로 밤에 아는 타투이스트한테 가가지고 계좌번호를 받았어요. 와.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닫고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몸에 새기는 건데도. 그쵸. 몸에 새기는 건데도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진짜 별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같아요. 신발을 신었을 때 첫인상이 별로 안 좋으면은 또 샀어요. 근데 또 별로 일이 또 안 풀려요. 그래서 3개까지 산 적이 있어요. 같은 신발. 같은 신발을. 그 2개는 넣어놓고 티셔츠도 막 엄청 싼 것도 아니긴 한데 그걸 이제 한 3개 사고 근데 똑같은 건데 느낌이 다 달라요? 그 좋은 일이 있을 때까지 그거를 그 신발을 꼭 신고 싶으면은 그렇게 사요. 안녕하세요. 저는 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웬 루원재라고 합니다. 했잖아 행복 딴 거 없다들 알약도 봉지가 전부지 알약도 봉지가 설명했네 한마디 할 때 100번을 생각해 왔다가 갔다가 미친 것만 같다고 넌 이해 못 제 마음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얘기들을 할 거예요. When I say genre 위로, you say come on, genre 위로, come on. 왜냐면 취업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제 어린 나이도 아니고 26이니까 이제 저는 프로그래밍 쪽으로 가려고. 난 100 안 벌어 나 1000만 벌어 아니 억까지 벌어 아니 저까지 벌 ain't 바빠라 나 ain't set first처럼 맨날 what 오늘은요, 우리 이 두 힙조기들. 네, 이 두 분을 정말 특별하게 모셨는데요.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또 마음이나 생각을 한번 또 되돌아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더블 상담. 네, 더블 상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고민으로 금쪽 상담소를 찾아주셨을지 준비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제가 살짝 징크스 그런 게 좀 많이 심해요. 징크스? 그래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징크스 하면 어떤 것들이 일단 먼저 생각나는 거는 계단 같은 거 밟을 때 항상 왼발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끝날 때 꼭 오른발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가만히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 이따가 왼발 짚고 오른발 내려가야겠다. 이거를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어머나. 진짜? 어이구. 그냥 머리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장소들의 계단 개수를 다 알고 있어요. 우와. 처음에 12개, 10개예요. 12개, 10개, 8개. 중간에 4개.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꼭 입는 속옷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 그것을 입었을 때 뭔가 안 좋아하는 일이 자꾸 생기면은 그 속옷을 아예 보지도 않아요. 티셔츠 같은 것들 안 입게 됐고 패딩 그런 것도 안 입게 되고. 지금이 있었다면서요? 지금 티셔츠 3일 연속 입고 있어요, 사실. 진짜? 신발도 지금 2주째 똑같은 거 입고 신고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거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집에 모든 방문을 다 닫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 번 까먹고 중간에 가는 길에 한번 돌아온 적도 꽤 있어요. 그냥 방문 닫았을 때 되게 일이 잘 됐었던 것 같아요. 진짜 금쪽이 같다.
계속 말해요. 저도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좀 놀랐어요. 이 정도인가? 그리고 아직 말할 게 더 남아있다는 것도 저는 그래, 차라리 너무 많아져서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앞에 걸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좀 살짝 한계가 오는 느낌. 아, 버겁구나. 제 자신이 좀 싫어지고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야, 지금 쿠기 씨가 굉장히 많은 징크스로 네.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지금 버거워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쿠기 씨가 지금 금쪽 상담소에 나오는 걸 좀 굉장히 시시했다. 맞아요. 네. 오. 이 고민을 조금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예.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예. 이제 또 혼자 살짝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뭔가를 먼저 말하면은 그러니까 설레발은 항상 좀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은.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 부모님 몰라요. 아무도 친구들도 몰라요. 그래서 어제도 누가 형 오늘 뭐 스케줄 있어요? 저는 그냥 뭐 있어.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왜 뭔데 형 내일? 그냥 뭐 적당한 거. 아니 근데 집요하게 물어보시죠. 뭔데? 그럼 이제 그냥 뭐 개인적인 뭐 하고 나서 말해줄게. 뭐. 진짜? 혹시 형 뭐 내일 금쪽 상담소 나가는 거 아니야? 왜 어떻게 알지? 그게 본인 말에 그것도 또 징크스군요. 이것도 징크스. 네. 음. 하나 더 있는 게 본선 제가 1차에서 떨어졌던 거에서 네. 그때 제가 순서가 6번째였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때부터 좀 6에 대한 그때 뭔가 6번째여서 그랬나 하면서 그때부터 또 6을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도 신발장에 있는 신발의 개수가 6개가 되면 다시 들어와서 몇 개였지? 다시 보고 왔는데 6개 아니면 다행이다 하고 다시 나가고. 제가 원래 신발을 딱 맞게 신었거든요. 완전 딱 맞게. 사이즈가 65인데 6이 싫어가지고 70으로? 75 이렇게까지 신게 됐어요. 헉헉거리게. 네, 그래서 그냥 혼자 또 생각하는 거야. 또 발목이 편해지니까 더 이제 몸에 더 좋겠다. 만약에요 지금 윤지 씨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셋, 맞아요. 6번. 그러면 자리가 지금 6번째잖아요. 네. 그럼 불편해져요? 전체가 지금 6인 걸 알아가지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대칭이 아니라서 저는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면 엄청 거기에 꽂힐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또 살짝 비대칭이어가지고 근데 너무 징크스가 많았어 쿠기 씨는 진짜. 그러니까. 힘들 것 같아. 네. 몇 개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뭐 딱 정확하진 않더라도. 지금 네. 또 계속 생각나거든요. 계속. 지금도 계속. 똑같은 신발을 신었을 때 첫인상이 별로 안 좋으면은 또 샀어요. 근데 또 별로 일이 또 안 풀려요. 그래서 3개까지 산 적이 있어요. 같은 신발. 같은 신발을. 그 2개는 넣어놓고 티셔츠도 막 엄청 싼 것도 아니긴 한데 그걸 이제 한 3개 사고. 근데 똑같은 건데 느낌이 다 달라요? 그 좋은 일이 있을 때까지 그 신발을 꼭 신고 싶으면은 그렇게 사요. 근데 만약 그게 고가의 신발들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그러면은 또 사진 않고 그냥 넣어놓고 신진 않죠. 그냥 가끔씩 이제 그냥 먼지 털거나 가끔 이렇게 보고 관상용이구나. 언제 한번 이걸 내가 깨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옷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근데 쿠기 형의 징크스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은 몰랐는데 어린 짐작하고 이 형은 징크스가 진짜 많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왜냐면 공연을 저희가 같이 올라가는 일이 정말 잦은데 꼭 공연 시작하기 직전이나 그날 아침에 연락도 안 되고 혼자 있으면서 뭔가를 계속 해요. 그러니까 제가 건들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든다고 해야 되나? 근데 오늘 이미 끝난 게 다른
원시츠 입어가지고 그때 뭔 소리야? 잘될 때 입은 티셔츠 딴데 따고 아니 형은 그 진짜 징크스 개 많은 거 같은데 알아? 무슨 징크스 있는지 모른다? 근데 징크스가 많은 건 알아? 아 그거 보여? 누가 봐도 보여. 징크스가 심하네. 심하네. 네. 근데 사실 이게 징크스라는 거는요, 어디서 유래가 된 그 명칭이냐 하면 고대 그리스에서요. 그 당시 고대는 뭐 마술, 주술 이런 거를 좀 많이 했겠죠. 그때 쓰였던 흉조. 그러니까 길조가 아닌 흉조. 새 이름인데요. 징크스에서 유래가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징크스 이렇게 명칭이 이제 생겨난 거거든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약간 불길한 예감이 드는 그런 심리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죠, 징크스가. 새 이름이었구나. 네, 그래서 뭐 흔히들 중요한 이제 시험을 치를 때 미역국을 먹으면 떨어진다. 미끄러진다.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네. 떨어지면 미국 탓을 그렇죠.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럴 수 좀 있죠. 이걸 내가 그대로 인정하는 건 좀 아파. 뭔가 다른 걸로 나의 합리화를 시키지 않으면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데 못 갔어. 너무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내가 미역국을 먹어서 그래.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미역국 싫다고 했는데 엄마가 먹고 가라 해서 먹었어.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꼭 누구를 탓한다기보다는 약간 합리화시키고 그렇죠. 약간 위안을 통해서 자기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자 하는 면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쇼미더머니 하던 시절에 무대 대기 시간이 길어요. 그렇죠. 그럴 네. 때마다 그 물병 세우기 아시죠? 알죠. 네. 항상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그냥 하고 하면서 놀았는데 준결승 때까지 다 한 번에 썼어요. 근데 결승전에서 이게 넘어진 거예요. 그러고 저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물병 던지기를 안 해요, 웬만하면. 네, 뭔지 알아. 웬만하면 애초에 차단해요. 애초에 그 찝찝함을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을 해버리고 중요한 일, 스케줄 이런 게 있으면 루틴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무조건 지켜야 되는. 뭐냐면 일어나서 이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영양제랑 약 먹고 맥진 커피 하시죠. 네. 인스턴트 커피. 인스턴트 커피. 그 포로 된 거. 그 종이컵에 따라서 꼭 그 커피여야만 돼요. 그 종이컵에 네, 종이컵. 일부러. 네, 그거를 먹으면서 샤워하고 그 다음에 검정 색깔 켈빈 땡땡 팬티를 입어요. 여기도 징크스가 있네. 호기 씨는 지금 옆에서 저는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저는 물병이 아니고 동전이에요. 그리고 저는 못 끊어요. 그거를. 그 앞면 뒷면. 네, 앞면 그 그림이 나요. 요즘도 하세요. 아이고야. 야. 모원조 씨 하면 또 비니가 또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혹시 모자 징크스 같은 것도 있나요? 모자를 쓰면 뭔가 좀 일이 좀 더 잘 풀린다거나. 모자를 제가 잘 풀린다 이런 게 아니라 모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쓰신 네. 거요? 네, 다른 종류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건 정말 예외의 촬영일 때만 쓰지 이 비니 하나밖에 없어요. 이 비니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비니를 막 가져와도 저는 그걸 안 써요. 안 쓰고 무조건 제 이 비니. 그거 한 몇 년 쓰신 거예요? 지금 이거 한 4년. 그럼 세탁은 어떻게 하세요? 세탁 안 해요. 그래요? 네, 기운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기운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공감되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이 또 떨어진 게 제가 헤어밴드를 끼고 있었거든요. 맞아, 기억나. 헤어밴드를 끼고 있었는데 딱 본선 전에 헤어밴드를 빨고 다른 걸 썼어요. 그거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그래 빨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있어요, 진짜. 이게 기운이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절대. 그렇군요. 여러분들의 징크스를 쭉 들어보니까요.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점. 그게 뭐냐면 너무 중요한 일. 근데 중요한 건데 잘하고 싶은, 잘 해내고 싶은 그런 어떠한 간절함,
간절함이 있을 때 생기는 좀 심리적인 압박이 이런 징크스를 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 지원해보면 다 잘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쿠기 씨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지키는 징크스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미신적 사고라고도 조금 볼 수 있죠. 맞아요. 네, 이게 이제 뭔가를 좀 연결을 시키는 건데 약간 나의 어떤 매우 주관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사고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강력하게 연결시키는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사실 뭐 어떤 색깔의 속옷을 입었느냐와 내가 시험을 잘 보느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냉정하게 맞아요.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맞아요. 시험을 잘 보는 거에는 평소에 공부를 좀 많이 해야지, 준비를 해야지 시험을 잘 보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쿠기 씨가 그 징크스를 지키려고 어떻게 보면 애쓰는 시간이라고도 보지만 약간 관점을 다르게 보면 그것을 맞춰 나가는데 허비하는 시간이라고도 좀 사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징크스를 쌓아서 징크스에 매달려 사는 삶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왜 아까 인터뷰 영상에서 보면 우리 쿠기 씨가 내가 좀 이런 상황에 내가 좀 싫다, 내가 싫어질 때가 있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살짝 한계가 오는 느낌. 제 자신이 좀 싫어지고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그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난 형은 볼 때 솔직히 좀 애처로울 때가 많다. 좀 너무 걱정이 많고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그냥 에이 말아버리지 뭐 혹은 누구 탓을 한다던가 그러면 마음이 편할 텐데 모든 걸 자기 탓이라 생각하고 모든 걸 그 징크스나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해서 자기를 조금 계속 갉아먹고 있는 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는 어떻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속으로 아, 형이 좀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면서 지내요. 제가 어쨌든 이게 정말 의미가 없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이 안 가는 게 맞다고 좀 보거든요. 이게 제 3자에 봤을 때는. 저는 이걸 지키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서 제가 너무 싫어지는 그리고 그냥 이것 때문에 혼자 짜가지고 그냥 막 이걸 또 외부에다가 얘기도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는 정도까지 작년 말부터 이게 오게 된 완전 징크스에 사로잡혀 버렸. 그냥 그걸 위해 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도 혼자서 이제 노래를 만들고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예전보다 확실히 더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혼자서. 우리가 표현의 징크스 이렇게 표현했지만 우리 쿠기 씨가 말씀하셨던 수많은 거는 사실 강박적 행동들이에요. 강박이잖아요. 네, 숫자를 딱 챙겨야 되고 왼쪽에서 시작했다고 오른쪽 발로 끝나야 되고 칸 안에 딱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강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박은 불안이거든요. 불안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강박은 그 밑면에 불안을 쫙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에 왜 매달리느냐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마음 때문에 이런 거에 매달리게 될까요? 결국 징크스를 자꾸 생각하고 그거에 걸리지 않으려고 지키고 하는 거는 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자신감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좀 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냥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이 직업에서는 있어야 되고 강해야 된다. 이런 좀 강박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잘 돼야 된다. 이런 강박에서 좀 시작이 돼요. 궁금한 게요. 이런 징크스가 유명해지시고 나서 더 심해지셨어요?
그럼 데뷔하기 전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이제 그냥 대학생 때는 징크스라고 생각할 정도도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고 나서부터 이거에 좀 더 집착을 하고 이제 더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이런 불안함이 엄청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작지 않은 유명세를 얻게 되었으니까 이거를 또 이제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되게 불안한 거를 엄청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봤을 때부터 보는 거 배웠어 나는 날 때부터 너를 원해왔어 우리 쿠기 씨는 본인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나요? 솔직히 운이 정말 많이 따랐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를 보는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들이 너는 정말 빠르게 됐다. 너 같은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뭔가 완전 신뢰는 안 하진 않는데 엄청 높게 신뢰는 한다고는 말씀을.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 쿠기 씨가 여기까지 올라온 데에는 대중들은 굉장히 정확하고 냉철해요. 그러니까 쿠기 씨가 지금 대중의 사랑을 받는 거는 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본인의 실력으로 대중 앞에 나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쿠기 씨 마음 안에 본인이 노력하고 이룬 거에 대한 자기 신뢰나 확신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부족하면 지금의 이 자리가 운 때문에 됐다고 자꾸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운이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잘 된 것도 운, 만약에 뭐가 잘 안 되면 이 액땜을 잘 못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265 운동화를 신어도 잘 연습하고 준비하면 그 무대는 대중들이 좋아해 줄 거란 말이에요. 265냐 270이냐가 아니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쿠기 씨 마음 안에 본인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잘 안 믿는 거예요. 절대 이 자리에 온 게 운이 아닙니다. 대중이 얼마나 정확한데요. 저 주변에서 이제 형 작업물 듣거나 하면은 정말 너무 잘해서 저는 와, 형 진짜 최고다. 내가 왜 이렇게 잘하냐 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며칠 뒤에 그 노래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인 줄 알았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절대 그렇게 거짓말로 칭찬하지 않는다. 말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한 형 동생 사이로서 자기가 잘하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되게 커요. 네. 형 스스로만 형을 인정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불안이 높은 분들은요, 불안을 낮추는 데에는 약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왜냐하면 불안이 원래 모든 사람한테 갖고 있는 기전이다 보니 치료법이라든가 치료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개발이 되는데요. 비약물적인 방법들도 몇 가지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두 가지인데요. 플러딩은 그냥 확 밀어넣는 거예요. 홍수처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안에 타면 막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엘리베이터에 탔다고 안 죽잖아요. 근데 이 플러딩 방법은 언제나 그걸 하고자 하시는 분이 이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당연히 치료의 과정이라는 것을 다 충분히 알았을 때 확 밀어넣어요. 밀어넣으면 막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죽을 것 같은데 결국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논을 잘해서 하면 좋은 치료 방법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플러딩 네네. 하려면 옛날 티셔츠랑 네네. 안 좋아하는 추리닝 네. 옛날 신발 신고 네. 한 일주일 이제 해보면 이제 그게
그렇죠. 풀리는 거겠죠. 네네. 그럼 일주일 동안에 공연을 했는데 뭐 하루는 좀 반응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뭐 나흘 공연은 엄청 환호를 하고 그러면 그때 그러면 이제 그렇죠. 네. 아니지 또 그 아니 양반이 아면 또 아니 그거는 안 좋았다니까. 그건 안 좋았대. 그래서 두 번째는 체계적 탈감작화라고 하는데, 네, 감작. 네, 자, 이게 뭐냐면 점점 조금씩 적응시켜서 낮춰 나간다라는 의미거든요. desensitization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개를 무서워한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큰 개 사진을 저기 멀리서 보여주는 거야. 개 사진을. 그러면 이랬다가 진짜 개 아니라니까 그럼 이제 개를 자꾸 봐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아주 귀여운 작은 강아지, 실물 강아지, 실제 존재하는 강아지를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강아지를 점점점 앞으로 오게 하는 이런 식으로 그렇지. 내가 두려워하는 어떠한 대상이 됐던 어떤 상황을 점차 익숙하게 해나가는 과정인데요. 이런 걸 해보는 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게 제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한 번에 3-4개를 어겨보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하나씩 어겨보는 네네, 뭐 그럼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우리 쿠기 씨가 자신의 실력을 좀 더 믿고 그걸 바탕으로 좀 단단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좋은 음악을 창작해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원재 씨의 준비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비니 안 썼네. 벗었다. 안 가져도 되는데 근데 꽂히면 가져야 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어우, 시원시원하시네. 최근 2달 동안 100벌을 넘게요. 옷을? 가구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했던 게 가구 전문 서적을 박스 막 이렇게 몇 개가 한 번에 집에 와서 그거를 다 가구를 사려고 책을 샀음? 그 중에 골라서 집을 꾸며놨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약간 캠핑 쪽으로 넘어와. 캠핑 좋지. 문득 어느 날 이렇게 집에 쉬는 날 앉아 있는데 캠핑 가볼까? 캠핑장을 먼저 예약을 하고 텐트를 이렇게 예약하자마자 바로 샀고 일단 타프도 그날 샀고 식기류, 뭐 테이블, 의자, 침대, 베개 이런 것들, 난로, 뭐 라인팩 쫙 다 그냥 일주일 안에 모든 걸 다 샀죠. 꽂히면 다 사야지. 네. 근데 사실 그 래퍼분들하고 플렉스는 요즘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제가 정말로 그 돈을 벌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 제가 5년이 지났는데 이제 나는 내가 좀 돈을 써도 마땅하다. 그만큼 나이도 먹었고 열심히 해왔고 그래서 이전까지 너무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충동적으로 이렇게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쿠기 씨도 좀 이런 플렉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플렉스는 이제 가장 제 인생에서 돈 크게 쓴 건 이제 부모님 차. 부카. 네, 그 외제차로.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어떻게 그냥 그 스노우볼이 굴러가다가 거기까지 가게 됐어요. 결론은 지금은 되게 행복해 하셔가지고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멋있는 플렉스네. 일상을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고 어떤 날은 짜증나는 날도 있고 화나는 날도 있고 또 외로운 날도 있거든요. 외롭죠. 근데 이러한 이제 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나의 마음에 내가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지, 맞아요. 고생한 나를 위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는 충동 소비가 확 낀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그치. 사실은 네. 홧김 비용. 홧김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홧김 비용. 이 홧김 비용을 쓰는 거죠.
나의 마음을 내가 달래기 위해서 하는 소비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진짜 원지 씨 얘기를 듣다 보면 혹시 잘못 생각하면 아유 뭐 성공했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무슨 돈 어머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주제가 아니고 맞아요. 뭔가 이 원재 씨가 지금 소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확 결정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사실은 주된 고민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저는 맨 처음에 제 계좌번호 타투가 화제가 됐을 때 엄청 놀랐어요. 계좌번호 타투가 있어? 여기 이거 많이 하셨구나. 여기 그러니까 몸을 도와줘. 아주 거꾸로 했어. 거꾸로 했어. 자기가 보편하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좋네. 여기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실제로 쓰는 은행 계좌? 실제로. 비밀번호까지 있는 건 아니죠? 그거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계좌번호를 저는 쓸 일이 없었는데 은행 가니까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 너무 불편하다 하고 맨날 바로 밤에 아는 타투이스트한테 가가지고 계좌번호를 받았어요. 와.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닫고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몸에 새기는 건데도. 그쵸. 몸에 새기는 건데도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진짜 별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음악을 낼 때를 예를 들면은 이번 해 앨범 하나를 한 달 전에 취소했었어요. 이거 다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준비를 했는데 다 지웠어요. 1월. 1월 달에. 1월 달에 원래 앨범을 내기로 했었는데 다 지웠고 미팅까지 다 하고 다 지웠고 기왕 할 거면 최고여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네. 기왕 할 거면 최고여야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해야 한다. 가구를 살 때 가구 관련된 서적만 몇 박스씩 샀다고 했잖아요. 그걸 제가 읽어봐요? 다 읽어보고 다 캠핑도 마찬가지고 캠핑도 원래 캠핑을 갈 마음이 없는데도 캠핑이라는 문화가 너무 궁금해서 다 찾아놨어요. 그냥 어떠한 브랜드에 어떠한 거를 사는 게 다 리스트업이 돼 있어서 구매를 할 때도 막힘없이 할 수 있었던 거고 거기서 제일 윗단계가 음악인 거죠. 네. 자, 그런데 어떤 생각도 좀 해봐야 되냐면 뭐 결정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얼핏 쭉 들으면 굉장히 결정을 단호하게 분명하게 빨리 화끈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그런 거에 결정을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실패하거나 실수할까 봐.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완벽주의적인 특성하고 아주 관련이 깊은 거예요. 이게 완벽주의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기준을 완벽에 두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완벽하게 못 갈 거면 아예 시작을 안 한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완벽하게 못 갈 거면 아예 시작을 안 한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all 아니면 none이에요. 네. nothing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반영하니까 캠핑에 대해서 재밌겠다 그러면 캠핑 관련 서적을 또 다 사고 네. 모든 거를 하나라도 안 빠지게 캠핑 용품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네.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이게 완벽주의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확하신 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는 홧김에 물건들을 막 사는 거지만 저는 그걸 사기까지 검색해서 알아보고 고민을 하는 혼자만의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물질적인 거에서도 이렇게 최고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저한테 가장 큰 거는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 라는 강박과 완벽주의가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는 아는데 감정적인 거에 휩싸이거나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때
엄청나게 큰 죄책감과 우울함을 가져요. 완벽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때. 그 예를 들어서 혼자만 한 생각이더라도 그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생각이면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일까? 정말 못났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누군가 뒷담화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거들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라고 말을 못했던 것도 지금 기억이 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원재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뒤에 이 죄책감을 느끼고 이러는 것들이 이해는 되나? 한편으로는 인간이라면 그냥 누구나 그냥 요 정도는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들. 그거에마저도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러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누구 약간 뒷담화를 해요. 아예 하면 안 되지 뒷담화를. 근데 그때 저기요 나쁜 행동이거든요. 이러면서 싸우는 게 좀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면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것 때문에도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거기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뒷담화를 한 상황에 내가 거기 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과도한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어차피 인간은 다 완벽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존재인데 원재 씨 같은 경우는 인간이라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마저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걸 느꼈을 때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것마저도 100 아니면 0 같아요.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 좋지 않은 사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본인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거지. 그 이유를 찾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저희 누나가 큐레이터로 일을 할 때 전시를 보러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 분께서 큐레이터 분한테 갑질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그 아주머니한테 화를 냈어요. 제가. 근데 그날 딱 집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우울하고 죄책감에 너무 크게 시달렸거든. 내가 조금만 더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커요. 그럼 봅시다. 원래 창의적이고 좀 질문도 많았던 아이예요. 근데 그 특성을 가진 아이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이치를 많이 알게 됐을 때 불안이 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대부분 사람들이 좀 이런 면이 있지라는 거 정도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불안이 좀 낮아지고 편안해지고, 결정을 할 때도 완벽히 결정이 아니라 아니, 사람들이 대충 이렇게 결정하지 이런 걸로 그냥 균형을 이루고 산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내가 진지하게 원재 씨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떤 점이 나는 궁금해지냐면 뭔가 자연의 섭리,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본인이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내지는 이거를 겪게 됐을 때 너무나 두려운, 혹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제가 낮잠 자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면 시간의 흐름이 제 체감상으로는 몇 초 안 돼,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지만 시간이 흘러 있잖아요. 그럼 그때 저는 정말 무력함을 느껴요. 이렇게 시간이 훅 지난 것처럼 내 인생도 이렇게 훅 지나는구나. 제가 처음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렷이 기억나는 장면이 할머니 입관을 봤을 때. 할머니 입관. 근데 그때 뭔가 뻥 하고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사람은 죽어야 되네? 언젠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거에 두려워했고 내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언젠가는 끝이 나가는 거구나. 혹시 할머니 연세가 어떨 때 할머니 소천하셨어요? 연세가 네. 대략 80 이렇게 되셨을 때. 그럼 물론 이제 가족은 언제나 다 안타깝지만 하루라도 더 사시길 바라는 게 가족의 마음인데 80이면 그럭저럭 그래도 세상을 떠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나이잖아요. 그거 말고 또 찾아보세요. 물론 할머니의 어떤 돌아가신 게 그 상황을 보면서 야 인생이 허망하구나 이런 영향을 받았다는 건 알겠는데요. 내가 느끼기에는 그거 말고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아무리 나 혼자 노력을 해도 이길 수 없는 힘이 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정말 자주 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2번 전학을 갔는데 총 3개를 다녔는데 첫 번째 초등학교 때 전학 간 이유가 질문이 너무 많다라는 이유로 선생님이 저를 밀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밀치고 저는 이렇게 완전 날아가듯이 넘어졌어요. 질문이 너무 많다라는 이유 하나로.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죠. 엄마, 내가 쉬는 시간에 물어보면 안 되는 거냐고.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전학을 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항심도 가끔은 생겼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카센터를 하시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근데 검정색 차였는데 거기서 내린 덩치 큰 손님 분께서 아버지를 때렸어요. 그거를 저는 이렇게 사무실 안에서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냥 팔을 이렇게 뒤로 하시고 그냥 이렇게 맞으셨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다.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런 일들 때문인지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어떻게 못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꿈을 묻는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되고 싶다. 부처님 같이 생각하고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모든 걸 용서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초연해질 줄 아는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면 내가 겪었던 일들도 다 괜찮아질 거고, 내가 싫어했던 그 사람들, 나한테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과 비슷한 행동을 조금이라도 하는 제가 싫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아까 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뭐 이 정도는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는 느끼는 게 좀 자연스러운 거예요라는 그 기준,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기준에서 보자면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용서.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용서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냥 용서를 해주는 것보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용서가 안 되거든요. 용서를 하느냐 마느냐에 고민을 해야 될 만큼의 깊은 상처를 받은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내가 그냥 이거를 회복해 나가고 잘 다루고 사는 거지. 무슨 신처럼 언제나 완벽한 100의 기준에서 완벽한 다른 사람한테 요만큼도 잘못하면 안 되고 요만큼도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을 용서해서 나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이것도 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인간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너무 도달하기 어려운 거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네. 그 말씀을 어머니께서 항상 저한테 해주시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려고 하는 네가 참 내 아들인 게 자랑스럽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어머니께서 항상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원재 씨한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은 결국 원재 씨한테 진심으로 그 미안한 마음을 표현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그런 행동은 아니지만 원재 씨 느낌에 약간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내가 좀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줬네. 내 좀 다른 사람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네 하는 거는 그 마음이 들면 그 상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내가 그랬는데 정말 미안하다. 겉으로 보기에 내가 굉장히 이랬다 저랬다 하고 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좀 사실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이렇게 좀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너무 급하게 결정을 하는 면이 좀 있어요. 죄송합니다. 마음 힘드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부터가 그들과 다른 거예요. 그들과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재 씨가. 그래서 좀 어릴 때 겪었던 그런 지금 쭉 말씀하셨던 것들이 원재 씨 마음 안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네.